1번 악몽. 요새 좀 악몽을 정말 많이 꿉니다. 오늘은 또 제가 임신하는 꿈을 꿨고요. 남잔데. 어쨌든 요새 제가 뭐 불안하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다 보니까 그 중에 저녁에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좀 잠을 오게 하거든요. 이제 그 약 때문에 정신은 깼는데 이제 몸은 계속 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꿈을 되게 많이 꿉니다. 그냥 꿈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이 악몽은 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약을 좀 줄여볼까 했는데 워낙 또 약에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몽은 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버텨보겠다 하고 이제 견뎌내고 있는데요. 이 악몽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각몽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자각몽이라는 게 내가 꿈이라는 걸 인지하는 건데요. 꿈속에서. 보통 악몽을 꾸다가 제가 꿈인 걸 깨닫고 깬 적이 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자각몽을 꿔봐야겠다 싶다가도 옛날에 좀 책에서 봤던 약간 무서운 이야기들 자각몽에 빠져서 그 세계에 막 떠돌다가 꿈 세계에 떠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가 됐다거나 아니면 자각몽에서 날아다니다가 가면 안 되는 그런 의식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평생 갇혀서 산다거나 뭐 이런 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각몽에 대한 환상을 좀 걷어내고 자각몽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뭔가 그리고 자각몽의 장단점은 뭐고 어떻게 이 자각몽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각몽을 또 꿀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2번 환상 걷어내기. 일단 자각몽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보통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윗부분에서 꿈을 꾸게 되는 건데 뇌에서 전두엽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자각몽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자고 있는데 이 전두엽이 자기 인식, 논리적 사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꿈인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각몽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영적 세계에 갇힌다거나 코마 상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좀 사실이 아니겠죠.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꿈 중에서 전두엽이 깨어있는 꿈일 뿐이다. 그래서 무서워할 건 없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거를 적당히 훈련하고 기록하고 활용한다면 또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악몽이나 이 트라우마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면 이 자각몽을 통해서 꿈인 걸 자각을 해서 이 힘든 감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시나리오대로 재구성을 해서 싸우는 꿈이라면 내가 시원하게 이긴다거나 아니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악몽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자각몽 왜 자꾸 깨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꿈인 걸 알아차리면 금방 깨더라고요. 약간 하늘을 날려고 미끄럼틀에서 점프를 해서 날려고 하면 일어나고 고무고무 뭘 하려고 하면 일어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유가 사실 간단합니다. 뇌가 흥분을 해서 다 깨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각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각몽인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 해봐야지 하면서 흥분을 해서 내가 깨서 잠에서 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각몽은 각성과 수면 사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흥분하거나 놀라면 수면의 경계가 무너져서 깨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자각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4번 자각몽의 장단점. 이 자각몽을 훈련하게 되면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이 꿈인 걸 깨닫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악몽을 멈추고 바로 일어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악몽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악몽 때문에 잠자기 힘들어하고 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각몽 안에서 여러 상상력을 막 써보면서 창의적인 활동에 영감을 얻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곡가나 작가, 디자이너들이 이런 자각몽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각몽 훈련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어떤 네이처지에 실린 한 연구는 PTSD 그리고 불면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조현병이나 해리성 장애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각몽을 좀 조심해야겠죠.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각몽을 꾸게 되면 전두엽이 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이 피로가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푹 자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각몽을 써서 악몽을 이겨냈는데 악당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PTSD가 또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핀 전 남자친구를 내가 꿈에서 무찔렀는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강해져서 다시 나타난다면 그럼 내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걸까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도시 괴담들이 말하는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자꾸 잔다거나 자각몽을 자꾸 꾸려고 한다거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5번, 자각몽도 도구다. 이렇게 자각몽도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 도구일 수 있겠죠. 자각몽으로 악몽을 이겨내되 악몽을 재구성하고 재해석을 했을 때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꿈에서 깨버린다거나 좀 이렇게 자각몽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각몽을 꿀 수 있느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맞는 걸 쓰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현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체크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수를 자꾸 세본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좀 보고 내 얼굴을 계속 확인한다든지 코를 막아서 숨을 쉴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습관을 깨어있을 때부터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꿈에서도 이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꿈에서 손가락 수를 세면 이게 5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좀 섬뜩하죠. 6개라든지 4개라든지. 그리고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이 좀 뿌옇다거나 내 모습이 좀 왜곡돼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꿈에서는 코를 막아도 숨이 쉬어진다고 합니다. 무섭죠. 다음에는 꿈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을 꿨으면 그걸 간단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키워드, 요약, 감정, 색깔, 상징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가 자주 나왔는데 이렇게 꿈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라던가 어떤 장소, 어떤 상징 이런 패턴들을 기록하면 그게 또 나오면 이제 꿈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각몽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각몽은 분명히 악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니까 악몽만 이겨내고 깨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좋습니다. 6번, 유사과학 벗어나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환상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각몽처럼 과학이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약간 애매하고 좀 모호한 것들이 이 꿈 세계가 너무 재밌어서 현실로 못 돌아온다. 이런 식의 도시괴담을 만들기에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현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각몽으로 악몽을 직접 극복해보고 후기도 나중에 남겨보겠습니다. 자각몽을 한번 이겨내보고 자각몽에 대한 도시괴담들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현실 도피로는 쓰지 말자. 악몽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서 끝내자. 그리고 성공했다거나 꿈에서 아니면 잘된 꿈을 꾼다면 그거를 꿈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장애물과 실행 계획까지 한번 짜보자. 우프처럼요. 그래서 또 자각몽을 꾸려면 손가락 개수 세는 거를 습관화해보고 꿈일기도 간단하게 써주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악몽도 이겨내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